사람들 잘 몰라가지고 K-팝을 좋아한다고 하면 살짝 저도 학교에서 아이돌 좋아한다는 그런 말도 꺼내지도 못했거든요. 아이돌은 아티스트가 또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개개인이 약간 좀 개성이 없는. 아이고. 근데 뭐 웬일이시죠? 예, 뭐 자리가 있다길래 찾아왔습니다. 예. 인사부터 드리자면은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핀란드 허위 매물 가발 쓴 한국인 핀란드인 호수인 레오 란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불프를 통해 나단 씨가 스스로 이제 편견을 깨트리는 모습을 많이 봤었어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이런 포장지를 좀 깨트리고 싶어서 갈기 찍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살면서 가지고 있는 편견들. 아니 그 낭만의 매니저를 촬영하시잖아요. 네. 그거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외국분들 많이 만나시니까 맞아요. 네. 뭔가 이 나라는 이럴 것 같은데라는 편견이 있었던 적이 있나요? 저는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들었던 거 있어요. 뭐요? 핀란드 사람들은 자기 전에 자일토 씹는다. 이거 진짜 지금까지 들었던 것 얘기 중에 가장 많지 않을까. 형 만났을 때도 형 만나자마자 휘바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 진짜 실례일 것 같아서 안 했죠. 사실 저도 거짓말한 적이 있어요. 뭐요? 씹는다고. 혹시나 이제 롯데에서 또 연락이 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또 한국에서 우리가 계속 오래 지내고 있으니까. 그렇죠. 한국에서는 뭐 세계적으로 좀 알려져 있는 문화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K-팝 음식 맞아요. 예. 다 K를 붙이니까. 그니까요. 그중에서 어쨌든 뭐니 해도 제일 최고는 또 K-팝이니까. 그렇죠. K-팝을 통해서 한국말을 알게 되고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러니까 오늘은 좀 우리가 K-팝에 대한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아주 좋아요. 네, 그거 좀 나누면 어떨까? 좋습니다. 근데 오늘은 사실은 우리 둘이 또 K-팝에서 얘기하고 뭐 합니까? 진짜 K-팝 아티스트를 우리가 모시고 또 이런저런 K-팝에 대한 또 각자가 편견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또 만나서 편견이 또 생길 수도 있고. 생기면 안 되죠. 이거 생기면 안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잠깐 이게 아무튼 한번 제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50-50의 우리 샤넬 아테나님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So we're gonna No. 밖에서 보면 이런 느낌 있죠. 약간. So we're gonna introduce yourself. 너무 짧은데? 영어로 할 수는 있긴 한데 어쨌든 와. 우리 봐주시는 분들이 한국 분들이 봤기 때문에 제발 한국말로 할게요. 네네네. 네. 또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문샤넬입니다.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에서 온 아테나입니다. 스웨덴? 예. 아니 뭐 이제 먼 나라 이웃 나라. 예, 스웨덴. 이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편견이 은근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들도 뭔가 진짜 K-팝 아티스트가 되기 전에 가졌던 편견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이 또 지금 또 똑같은지 아니면 해결됐는지도 우리도 궁금한 거니까. 그렇죠. 일단 저는 제일 궁금한 건 그거예요. 약간 예명을 쓰는 분도 있고 아니면 진짜 자기 이름을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맞아요. 기준이 뭐예요? 그게 뭐 이미지랑 좀 올리는 이름이거나 성함이 샤넬? 예. 그 이미지랑 잠시만요. 미리 이제 회사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생각을 해놓은 게 있지 않나. 아니에요. 혹시 생각해둔 이름이 있었나요? 넬리도 생각해봤어요. 넬리. 넬리. 넬리는 진짜 예쁜 이름이죠. 저희 모친 또 이름이 또 넬리 아닙니까? 저는 또 강아지 이름이 넬리였습니다. 진짜요? 잠깐만. 저희 엄마 얘기했는데 강아지 얘기하면 아니 다르죠. 그러니까 이름이 예쁘다. 이미 또 PPT 자체가 성과를 이룬 상태에서 쓰는 합류를 또 맞아요. 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거에 대한 뭐 부담감이나 뭐 그런 게 좀 있을 수밖에 없지. 있었을 것 같은데. 없었다는 거는 진짜 거짓말이지만 계기로 뭔가 동기부여가 돼서 오히려 그냥 더 열심히 해서 그냥 계속 성장하고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 부담감이 있어서 더 제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지 진짜 가수로서 어떤 가수 되고 싶은지 그런 생각이 오히려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좋은 약간 부담감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부담감도 은근히 그렇죠. 또 좋은 역할도 해주긴 해요. 맞아요. 저는 오히려 그 방송 촬영 같은 거 할 때도 그렇고 부담감 없이 진행하는 모든 건 다 망했어요. 그랬나요? 왜냐면 저는 막 긴장하고 예. 어떡하지? 이건 너무 부담이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게 되면 조금 더 연구를 하고 맞아요. 뭔가 조금 더 뭔가 진지하게 들어가게 되는데 저도 약간 부담감은 약간 땔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런 게 조금 있어야 이걸 넣어가지고 훨씬 더 큰 화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 앨범인 또 러브튠이 이제 발매가 됐을 때 또 기분이 좀 남달랐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어땠어요? 일단 실감이 안 났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뭔가 딱 데뷔했다라는 이런 느낌이 이렇게 뭔가 쇼케이스 하면서 잘 안 느꼈는데 끝나자마자 뭔가 진짜 데뷔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때 언니부터 시작해서 제가 울음이 터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도미노처럼 했거든요. 아마 마지막 분의 울음은 모두가 울기 때문에 우는 거일 수도 있었을 건데 사기캐 혹시 아세요? 느슨해진 힙합씬의 흑임자를 줘 조그만한 그게 나왔을 때도 전 너무 기뻤거든요. 왜냐면 내 목소리가 들어간 게 막 사람들이 듣고 있고 수고를 해가지고 딱 그게 딱 나왔을 때 진짜 엄청 컸을 것 같아요. 그 감동 자체가. 한번 제가 앞에 진짜 신기한 게 편의점 들렀어요. 근데 딱 들어오자마자 매니저님하고 갑자기 뚜뚜뚜 저희 노래를 나오는 거예요. 스타리 나이시라는 노래. 그럼 그 편의점에 들어갔을 때 노래가 나왔을 때 마스크 쓰고 있었어요? 안 쓰고 있었어요? 쓰고 있었죠. 살짝 내릴러 했다. 근데 티나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노래다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만약에 주변에 있었으면 가수다. 맞아. 네, 앨범 중에서 뭔가 어떤 게 조금 제일 마음에 드는 곡. 멤버들은 다 이 곡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 곡은 그래비티랑 SOS였던 것 같아요. SOS 일단 곡 내용이 너무 저희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노래여서 그 50-50 색깔 딱 이렇게 보여주는 곡이어서 근데 그래비티는 들었을 때 또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너무 다른 느낌이어서 녹음하고 나서 들려줬을 때 진짜 이 곡은 너무 좋다. 또 다른 색깔은 저희가 보여줄 수 있어서 더욱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앨범에 확실히 색깔이 다른 곡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또 살짝 그러니까 한 소절 듣고 둘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SOS I'm calling 내 몸 깊이 들려온 메시지 Can you hear my SOS Oh darling 귀 기울여 봐 truth in you I'm you 와 너무 좋다. Let's go. You put You push and pull me like gravity. I fall for you, every part of me. You push and pull me like gravity. Insanity. I'm losing my mind. 인정. 아니 라이브 엄청 좋으신데.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근데 어때요? 근데 왜냐면 저는 이런 거 있잖아요. 노래 잘하는 거 본인도 알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근데 노래 진짜 잘하시네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좀 약간 알아 임마 이건가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항상 너무 부족하다. 한 번도 만족스러운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원래 대단한 사람들한테 항상 물어보면 항상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사실 저한테 한국말 잘한다고 얘기하면 아직도 가나다라를 끝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좀 그거는 좀 가나다라 그 정도로 아직도 난 부족한 게 많다고 생각하면은 계속 나아갈 수가 있는 거니까. 근데 지금 이제 미주 투어
네. 를 앞두고 있잖아요. 아, 그니까요. 일단 그것도 일단 이것도 축하드립니다. 네. 어때요 지금 느낌이 소감? 일단 너무 기대되잖아요 지금. 너무 기대돼요. 지금 그러니까 집을 가는 거잖아요. 일단 집 간 지 거의 3년 돼가지고 집 네. 가서 이제 투어를 이렇게 크게 하는 거니까. 이런 말이 어때요? 또 금이환영 이럴 때 쓰는 거 아닙니까? 너무 기대되고 진짜 오랜만에 가니까도 너무 행복하고. 아니 투어 소식 들었을 때 어땠어요? 얘들아 잠깐 모여봐봐. 우리 미국 간다! 이러면서 근데 미주 진짜 투어한다! 이랬을 때 사실 투어를 이렇게 일찍 할 줄은 몰랐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영광스럽고 제 얘기 살짝 뭐 얹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조금의 어떤 성과가 보이고 광주를 한번 갔었거든요. 다 막 알리고 싶었어. 와, 그 마음이 조금 근데 물론 더 대단하게 하시긴 하니까 너무 응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거는 또 뭔가 K-pop 가수를 할게요 했을 때 부모님이나 주위에 뭔가 반응? 보통은 막 말리거나 그러는데 전 말리는 것보다 제 부모님이 뭔가 걱정 엄청 많이 하셔서 제가 15살 때 다른 회사에 합격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연습생 계약이 아니라 전속 계약으로 바로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위험해. 그때 당시에 너무 어리다고 안 된다고 해가지고 계속 제가 합격을 해도 계속 거절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제가 진짜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부모님이 안 그래도 우리가 지금 너를 보내주지 않으면은 뭔가 너의 꿈을 지대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온 거예요. 보호해주려고 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네, 뭔가 계속 왜냐면 그런 계약 그런 것 때문에 또 문제들이 많으니까 사실은. 그리고 만나자마자 이게 전속 계약하면 사실 이거는 좀 많이 위험하죠. 많이 위험한. 예. 진짜요? 아니 저는 유기선 씨 만나자마자 전속 계약하자고 그랬어요.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한번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네요. 네. 어떠셨어요? 어떠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K-팝을 되게 좋아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한 4살 때부터 그 원더걸스 선배님의 Nobody 쳤어요. 제가. 너무 좋죠. Nobody but you. 약간 그때 아직까지 미국에서 K-팝은 완전 약간 사람들 아는 장난 아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막 야, 이 노래 너무 좋지 않아? 막 이렇게 했는데 다 뭐 좋지. 약간 K-팝을 좋아하는 약간 사람이 제 아이덴티티 돼버렸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너 옛날부터 그냥 K-pop 뭐 좋아했잖아. 네네네 친구들은 그랬는데 가족은 다르겠죠. 그 한국에서 연습생 되면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니까 맞아요. 특히 미국에서 가족 같이 시간 보내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이에요. 가족도 본지 좀 오래됐고 자주도 못 봤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족은 많이 또 힘들어 했던 것 같고 이거 이 직업 만나도라는 생각이 또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엄청 응원을 하고 있고 내 꿈이니까 그쵸, 그냥 그쵸, 너가 그쵸. 하고 싶으면 그럼 뭐 응원하지 이런 느낌이었어. 아니 근데 형도 뭐 반대가 있었어요 주변인에? 이 일에 대해서 네, 이 일에 대해서. 그런 건 없었고. 그럼 주변 친구들은 어떻게 지금 보면 야 역시 너 그때 옛날부터 재밌었잖아. 난 너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재미없는데 왜? 진짜? 예. 아니 근데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약간 각 나라의 뭐 아이돌에 대한 또 시선들이 또 다를 거 아니에요. 많이 다르죠. 네, K-팝에 대한 뭐 시선? 일단 지금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 K-팝에 대한 인식이. 제가 있었을 때 사람들 잘 몰라가지고 솔직히 뭐 화장을 하는 남자들, 춤 잘 추고, 약간 좀 예쁜 이런 느낌이 되게 강해가지고 음악적으로 사람들 잘 몰랐어요. 거기에 좀 집중을 안 하셨구나. 그 편견이 너무 심해서 제 그 K-팝을 좋아한다고 하면 살짝 이런 것 좀 있긴 있었어요. K-팝? 이제 제가 한국 오고 나서 이제 친구들 좀 약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보면
이제 케이팝도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하는 케이팝 팬 따로 있고 음악도까지도 알고 그 어떤 밴드 있는지 그 컨셉 이런 거 다 생각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좀 깨나가졌구나. 네, 많이 발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같은 북유럽 출신이잖아요. 네. 맞아요. 뭔가 비슷할 것 같아요. 왜? 뭔가 약간 K-팝에 대한 시선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정적인 게 좀 많지 않았었나요? 맞아요. 제가 그때 좋아했을 때는 애들이 뭔가 아이돌? 너 아이돌 좋아해? 막 이런 뭔가 좀 부정적인 생각들이 좀 많아가지고 저도 학교에서 아이돌 좋아한다는 그런 말도 꺼내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예전보다는 훨씬 낫긴 해요. 네. 북유럽에서 특히 이 헤비 메탈 맞아요. 막 락앤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고 여전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좀 부드럽고 그 특히 이제 남자들이 화장을 하고 다닌다? 맞아요. 이거에 대해서 편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조금 더 잘 나오기 위한 어떤 그런 준비를 좀 안 좋게 좀 받아들여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남자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 거죠. 남자는 남자는 뭐 세고 이제 잘 웃으면 안 되고 약간 그 경고함 있잖아요. 맞아요. 그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남자가 저렇게 꾸미고 다닌다? 뭐지? 약간 이랬던 거죠. 네. 왜냐면 우리 아이돌 분들은 뭐 노래 시작부터까지 진짜 힘든 안무지만 표정은 늘 웃고 있다. 잘하시네. 늘 웃음이 또 포인트니까. 네, 맞아요. 각 나라별 대표하는 아이돌 하나씩 말해볼까요? 그러니까 가수? 아티스트. 스웨덴은 뭐 자라 랄슨. I just wanna be part of you. 들어본 적 있어. 진짜 그분이구나. 아니면 아비치? 아비치는 워낙 유명하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아비치나 아바. Dancing Queen. 맞아요. 그 사람이에요. 스웨덴 세다 정말. 그래서 스웨덴에서 막 작곡가들도 많고. 최근 나온 SOS도 그 스웨덴 그 작곡.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연결해 준 거예요. 그게 아니라. 심지어 좀 가까이 살아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너 멀리서 찾지 말고 옛날에 아는 오빠가 있는데 작곡중에 근처에 사는데 그럼 한번 얘기 한번 해주세요. 뭐 저희는 메탈이 좀 유명해서 맞아요. 나이트위시, 나이트위시. 스트라더바리우스. 이게 멜로디가 굉장히 긴. 아마 들으면 아실 거예요. 저희가 유럽에 유로비전이라고 유로비전 있어요. 하는데 네. 핀란드는 거의 매번 메탈, 헤비락 이런 걸 좀 많이 해요. I'm begging you. I'm begging. 네, 맞아요. you. 그거 유로비전에서 나온. 맞아요. 네. 유로비전에서 최다 우승을 한 나라가 스웨덴인 건 아시죠? 네. 그만큼 스웨덴이 그 노래를 잘 만드는 나라다. 맞아요. 그렇게 이제 유럽 쪽에서 좀 많이 인지를 하고 있고. 다들 유명하구나. 네. 그러면 약간 각 나라의 아이돌 아니면은 그 유명 아티스트를 대하는 뭔가 덕질 문화 같은 게 혹시 스웨덴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막 덕질 문화 말고 그냥 아티스트를 좋아해서 뭐 콘서트 가거나 아니면 뭐 행사 가거나 그런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막 굿즈를 사러 간다 이런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럼 팬사인회. 팬사인회도 팬사인회를 제가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진짜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오늘 아침에 뭘 먹었든 그 사람이 굿즈를 어떤 거 만들든 그 사람 난 상관없거나 그 사람이 음악이 너무 좋으니까 맞아요. 그것만. 그래서 그냥 지나가도 그냥 안녕하세요. 음반 안 내실 거예요? 낼게요. 안녕하세요. 팬이에요. 이 정도까지는 하고. 그다음에 그것도 못 들은 것 같아요. 진짜? 진짜로요? 핀란드에서 팬이에요라고 다가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또 심지어 사진도 같이 안 찍고. 진짜로? 그냥 약간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너의 노래를 들어주는 것 뿐이다. 우와. 그러니까 이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가깝게 가지는 않고 약간 숨어서 몰래 덕질을 해주는 느낌? 미국은 어때요?
미국은 생각보다 한국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좋아하는 가수 있으면 여러 가지 콘서트 가요. 그 같이 이렇게 미국 같이 이렇게 따라다니거나 인터뷰 한다고 하면 그럼 그 방송에 이렇게 그 뭐 음악 방송처럼 이렇게 뼈를 이렇게 끊거나 호텔 앞에서도 기다리고 그 촬영장 앞에서도 기다리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 네, 큰 차이는 팬들이나 열정들이 네. 그럼 미국도 그거 있나? 직캠이라나요? 비슷하게 그 콘서트 하면 그 콘서트장에서 찍었던 영상을 다 올리죠. 특히 이 노래 좋아해서 그 노래만 찍고 좋게 그거 올리고 그러긴 해요. 근데 보통 미국 가수들은 다 솔로이어가지고 근데 미국은 왜 이렇게 솔로 아티스트로만 위주로 이렇게 돼 있을까? 한국 오히려 솔로 가수 이런 느낌이에요. 그쵸. 맞아요. 보통은 그룹으로 시작해서 솔로로 가죠. 그렇죠. 그리고 왜 솔로이신지도 모르잖아요. 왜 솔로로 활동하시죠?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어요. 왜 솔로예요? 저요? 여자친구 아직 없어요. 저는. 오마이갓. 약간 미국은 가수는 좀 자기만의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약간 그냥 음악보다 나를 표현하는 거 가수 되는 과정이도 이게 회사 먼저 찾고 이런 거 아니고 혼자서 먼저 이렇게 맞아. 보컬 레슨 듣고 뭐 춤 레슨 듣고 싶으면 춤 레슨 듣고 자기만의 곡 다 만들고 나서 이거 회사한테 주는 문화 좀 있어요. 한국에서 기사를 보니까 보통 솔로이신 분들은 나의 음악을 하고 싶어서 이제 솔로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나의 색깔을 좀 더 표현하고 싶은데 이게 그룹에 들어가면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차이인 것 같아. 근데 네. 물론 미국에도 그룹인 사람들도 있겠지만 맞아요. 실제로 그런 성향들 그쵸. 자체가 이렇게 또 다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이 그룹을 하려면 한국에서는 특히 이제 합숙을 하잖아요. 맞아. 미국에서도 스웨덴에서도 이렇게 합숙 같은 문화가 있을까요? 그룹 하려고 다 같이 이렇게 모이는 거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스웨덴은 어때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스웨덴 게이트 유명하잖아요. 이게 이게 워낙 개인주의적인 이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있는 거 진짜 말도 안 돼. 잠깐만. 근데 그거 편견이래. 편견인가요? 야, 이게 진짜 이 불프가 이렇게 중요하다니까. 한번 설명 한번 해줘요. 친구 집에 갔을 때 친구를 방에다 두고 가족끼리 먹는 그런 사실이 아닙니다.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프레드 사람이 아니까 몰라서 대답을 못했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 그럼 핀란드는 혹시 어떻게? 아니 저희는 그렇지 않아요. 저희는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합숙을 하시고 네네네. 계시는 건가요? 저희 룸메이트예요. 룸메이트예요. 그럼 서로가 처음엔 뭐 편견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편견이 대한? 있었을 것 같은. 샤넬? 샤넬이라고? 샤넬? 근데 저는 딱히 편견은 없었어요. 제가 그냥 주위에서 많이 들었던 이런 이런 편견들이 어떤 거 들었어요? 그 자기 주장이 좀 센 아. 자기가 원하는 거를 다 네. 아는 그런 분들이란 것도 많이 들었어서 또 뭐 있었어요? 또 지금 생각이 안 나긴 해요. 지금 바로 근데- 옆에 있으니까. 또 끝나고 같은 차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저희 오디오만 따로 딸게요. 그냥. 그래서 거실에서 사요. 저는 제일 궁금한 거는 우리가 흔히 그거 있잖아요. 빌보드 넘버 원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얼마 영향력이 있어요? 그 빌보드 차트에 올랐다는 거는? 스웨덴은 화제가 되는데 막 엄청 뉴스에 엄청 많이 나오지 않고 막 한두 개에서 와 올랐다 이렇게 하고 그냥 인정받는 느낌. 인정. 이응지읒. 미국의 뉴스에 나오긴 해요. 이 가수 1등했다. 이거보다 그 가수가 소개할 때 빌보드 들어간 아티스트다. 약간 그만큼은 탑급 이게 되게 인지를 많이 갖고 있는. 자기 소개 근데 들어가는. 저는 사실 그때 좀 놀랐던 게 제가 좋아하는 가수들이 좀 몇 명 있었어요. 저 특히 아프리카에서는 뭐 버나보이라는 또 유명한 가수가 있고 매버니도 좋아하고 막 이렇게 그때 이제 매버니도 이미 남미에서는 와 이 사람 최고. 근데 그때는 미국에서는 걔가 누군데? 이게 좀 있었어요. 근데 빌보드에 오르게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인정을 또 하게 되는 건데 근데 이런 것도 생겼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빌보드 진입을 위해서, 그러니까 영어권 나라가 아닌데도 일부러 가사를 영어로 해가지고
노려서 그렇죠. 이 진입을 위해서라도 우리 영어로 해야겠다. 네. 그런 게 조금 옛날에는 있었는데 요즘은 뭐 노래만 좋으면 사실 K-팝은 다 이제 진입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돌 하면 이제 가장 나오는 편견 중 하나가 이제 아티스트. 아이돌은 아티스트가 또 아니다라는 또 시선들이 좀 예전에 좀 있습니까? 있었거든요. 그래요. 아이돌이라는 느낌을 봤을 때 뭔가 연습생 딱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약간 획일화된 연습생 시스템 때문에 맞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개개인이 약간 좀 개성이 없는, 그러니까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길었다. 그러니까 이게 각자의 개성이 있는데 그렇게 보여질 수 있다.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이돌도 아티스트의 한 뭔가 다른 방법이나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는 아티스트라고 생각해서 아티스트라는 거 안에 방식으로. 또 아이돌이라는 방식도 네, 있는 맞아요. 거고. 어떻게 보면 아티스트는 그 음악을 사랑하는 그 음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진짜 그 음악에 대한 진정성, 그 진심을 너무 느낄 수 있어요. 그 아이돌들뿐만 아니라 그 전체 뭐 회사 그 노래 뽑는 사람들, 그 A&R 팀까지 이 여러 가지 사람들 모여서 좋은 퀄리티로 가장 좋은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있게 그 보여주는 약간 그런 건 같아요. 우리가 하나의 뮤직비디오만 봐도 그 안에서 일단은 뭐 제일 시작하는 건 일단 뭐 여러분들의 귀한 목소리겠죠. 그리고 그 음악을 만드는 거, 그 음악을 만들어서 어떻게 또 배분하고 의상, 뮤직비디오 어떤 컨셉,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예술가인 거예요. 그냥 이 분야인 건. 우리도 예술가예요. 그렇죠. 맞아요. 다 같이 이제 이런 하나의 예술 작품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코스님이 얘기했잖아요. We are this baby. We are this baby. 피프티가 앞으로 어떤 편견을 좀 깨나가고 싶은지. 저희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싶은 뭔가 다양한 거를 많이 보여주고 싶어요. 다양한 네, 모습.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을 소화해낼 수 있고 계속 성장하는 모습이 중요하다 생각해요. 뭐 완벽하지 않더라도 계속 성장하는 모습만 보여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다들 아티스트로서 되게 나아가는 분들이어서 이제는 약간 너무 응원하는 그런, 그러니까 다 너무 잘됐으면 좋겠고 다 음악을 좀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막 그런 느낌이 있어서 오늘 이후로도 더 이렇게 뭔가 응원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 마지막으로 그냥 얘기 하나 하고 싶은 건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이런 편견 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싶다 하는 게 또 있으시면 또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또 감사할 것 같고 제가 다 깨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불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구예요? 너무 깊게 얘기했어요 지금.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또 열심히 해서 멋진 아티스트가 되겠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불프도 여기까지 여러분들 제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편견들, 모든 편견이 깨질 수 있게 제가 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여러분.